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소설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특히 이 지리산의 작가, 소설 알렉산드리아의 작가인 이병주 선생을 참 좋아합니다. 네, 바람과 구름과 비, 아주 좋은 재미있는 작품이죠. 예, 어제 오늘 이 경상남도 하동 선생의 고향에서 이병주 국제문학제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구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인 현진건 선생, 현진건 선생은 술 권하는 사회라는 유명한 소설을 읽지 않는 사람도 술 권하는 사회, 이 말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참 저는 참 오늘 저녁에, 지금 저녁인데요, 현진건 선생이 생각나는 이 술 생각이 나는 밤이에요. 예. 근데 배우 장미 씨는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런 참 좋은 말을 남겼는데, 아름다운 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저는 그렇지 못하고 술 권하는 이 밤, 네, 술이 생각나는 밤,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현진건 작가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현진건 선생은 1900년 생이니까 대한제국 때, 조선도 아니고 대한제국 때 고종황제, 대한제국 때에 태어나서 1944, 40, 몇 년이죠? 1940년이 194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해방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일제시대 때니까요.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 국호는 우리가 여기는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국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일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 어른이 조선인은 아니죠. 조선 왕조 사람은 아니고 대한제국 때도 태어나서 10살밖에 안 됐고 10년, 그 다음에 나머지 30, 예, 34년 동안 또 일본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술건하는 사회라는 작품은 일제 암흑 시대에서 방황하는 이 조선인들 지식인의 쓰라린 아픈 가슴을 노출시킨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제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좀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예. 대한미국 사람인지, 대한중국 사람인지, 대한조선 사람인지, 이게 좀 많이 좀 헷갈려요. 제가 좀 많이 모자라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한자를 노인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이 사회가 아니라, 현진건 선생의 말은 사회가 아니라 한자 네 글자가 저를 헷갈리게 해서 술을 권하고 있는 중인데, 이 네 글자가 뭐냐 하면, 네 글자가 바로 계몽군주라는 네 글자예요. 이 노인의 머릿속에는 한민족의 우리 한민족의 이 위대한 지도자들 가운데는 그 가운데서도 좀 계몽성을 띤 계몽군주라면, 저는 조선 전기의 세종대왕, 그리고 조선 후기의 정조대왕, 이 두 분 정도로만 머릿속에 들으시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 누굽니까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계몽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것은 제가 이 한자랄 노인이 혼수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신 다음에 되어야 답이 나올 것 같고, 우선 제 사명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한자를 잘 알려드리는 노인이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좀 뻥을 치는 그런 한자랄 영감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랄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계몽군주 이 네 글자를 여러분께 좀 풀이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자는 말이죠. 이게 원래 어떻게 생긴 글자면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이게 원래 처음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에다가 이 글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이죠. 이게 뭐냐면 문짝이에요. 문짝. 손으로 문짝을 연다는 거예요. 손으로 문짝을 연다.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되잖아요. 이건 뭐냐? 이 글자의 액센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입이에요, 입.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좀 헷갈리는 사람에게 이 훌륭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마치 문을 열듯이 그 사람의 머리를 깨우쳐서 알게 해준다. 이게 열 개자가 바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연다는 뜻이 이렇게 나온 글자입니다. 열 개자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똑같은 거, 이 글자나 이 글자나 똑같은 글자예요. 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글자 여 밑에 붙어버렸죠. 여기 떨어져 있었던 것이. 그 다음에 이 몽자는 어떻게 생긴 글자이냐면 이렇게 이 풀초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것은 뭐냐면 요 부분은 따로 떨어지면 요거는 총자예요. 총. 요거는 풀초자죠. 그렇죠? 풀초자. 이 몽자는 뭐냐면 원래는 이것이 뭐냐면 1년생 풀이름이에요. 토사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것을 열화라고 부르게 돼요. 열화. 우리는 이 풀이 이거 잘 몰라요. 이 열화라고도 하는 풀 이름이 바로 이 몽이에요.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열화나 이게 아까 말한 뭡니까 이 토사가 많은 걸 덮어요. 덩굴식물로 돼가 덮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덮는다는 뜻이 또 있어요. 이 몽자에. 그 다음에 덮여버리니까 사리를 잘 모른다, 멍청하다, 모자란다 이런 또 의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좀 모자라고 멍청해 보이지만 진실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순진하고 뭡니까 박실하다 이런 또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 읽을 때 이걸 멍이라고 읽어요. 멍이라고 읽고,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이걸 또 이 몽고할 때 이 글자를 썼으니까 이 몽고족을 뭘까요? 얕잡아 봐서 이 몽고족에게 이런 이 멍청한 이 어리석은 이런 의미를 가진 글자를 넣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다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몽고라고 할 때 이건 뭐냐면 이때 발음을 이성으로 읽지 않고 이때 멍이라고 삼성으로 완전히 구분해서 그렇게 성조가 아예 다르고요. 그래 멍고 그러면 말입니다. 이 멍고라는 게 뭔 뜻이냐면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이것이 멍고라는 말이. 이 몽고 말이 영원하다는 말을 글자만 빌려서 쓴 거예요. 의미를 담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국을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쓰는데 아메리카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말이죠 아무런 뜻이 없어요. 이 미자를 이걸 써도 돼요. 그럼 일본에서는 미자를 이걸 쓰잖아. 미국 아메리카 국 할 때
이걸 쓰잖아요. 이거 미국이라고. 이 쌀이라든지 아름답다는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멍구 그러면 말이죠. 이것은 이 몽고족들의 영원한 그리고 그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뭐 어리석고 예스럽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실제로 그랬더라면 지금 그 몽고가 두 개로 갈라져서 네몽고 있잖아요. 네몽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몽고족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글자를 쓰는 걸 당장 치워라 걷어치워라 말이죠. 이렇게 하지 그냥 두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몽고라고 읽지 않고 그죠? 몽골 이런 식으로 읽는데 그것은 사실 알고 웃기는 일이에요. 몽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군자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군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쓸 때 우선 이게 뭐냐면 붓이에요. 붓. 네. 그래 여기서 이 군자를 써 이게 뭐냐면 오른손이잖아요. 이 오른손으로 붓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붓은 옛날에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최고 지도자가 제일 먼저 그걸 가지고 명령을 내릴 때 뭔가 붓으로 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인을 한다든지. 네, 아무나 붓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임금의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 붓을 잡는 이 역사관에게 또 일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이게 밑에 입구자잖아요. 이 임금이 이 붓으로 이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입으로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붓을 잡은 손이고 이게 바로 이 임금 군자예요. 군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금은 여기 어떨 때 보면 이 붓에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쓰인 거였어요. 이렇게 하고 손이 있고 그 다음에 입구자 이렇게 된 글자 모양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붓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변해가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 분율자예요. 분율. 그래서 이것이 다른 이 의미로 쓰이니까 여기다가 이 대나무 죽자를 붙여가 부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곤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주자라는 것은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횃불을 피울 때 집에서 뭐 손님이 왔다거나 밤에 뭐 이런 작업을 연애를 할 때 뭐 이럴 때 횃불 피울 때 이렇게 여기다 불을 그대로 질렀어요. 이렇게 여기다 기름을 좀 뭉쳐가지고 이게 갑골문 때의 주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청동기를 만드는 바람에 이런 청동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름이나 뭐 이런 넣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이 글자는 이 불꽃 이게 뒤에 이렇게 변했는데 불꽃주예요. 불꽃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집안에 불을 담당하는 사람, 불을 관리하는 사람, 그 집안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주인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이 불꽃이라는 의미는 한 글자 이렇게 해도 여러분 사진 찾아보면 여기 불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변한 것이고 그래서요 여기다가 다시 불화자를 붙여가지고 불꽃줄을 따로 독립시키기도 했어요. 그건 좀 복잡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 주인이라는 의미가 여기 생겨요. 군주할 때 말이에요. 그죠? 군주는 왕이란 말이죠. 군주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몽군주라는 것은 바로 아주 그 문화정책을 펴서 무력이나 패권이나 폭력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혹은 통치하려는 게 아니라 깨우쳐서 도리를 가지고 깨우쳐서 사람들에게 그 반성을 하게 하고 또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밝게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몽군주였기 때문에 후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이나 혹은 스스로 자기가 계몽군주라고 자부하면서 많은 신하들에게 공부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이 훌륭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앞에서 끌어올렸던 사람이 바로 정조이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세종대왕과
정조대왕 이 두 분이 이 계몽군주인 줄 알았는데 어떤 아주 훌륭한 아주 나름대로 뛰어난 지식이 있는 분이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또 계몽군주라고 그러니까 세종대왕 정조대왕 맞먹는 한민족 가운데 우리 이 한민족 가운데서 이 대동급에서 그 계몽군주라고 그래서 좀 헷갈려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러면 빨리 이 촬영을 끝내고 술을 뭘까요? 혼수 상태가 되도록 먹고 난 뒤에 결론을 내려봐야 되겠는데 결론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술 권하는 사회. 예, 예. 오늘 헛소리 좀 했습니다, 여러분. 헛소리 좀 했습니다.